당대표 최고위원 새로운 지도부 선출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오는 8월 25일 열릴 예정입니다. 지난 수요일 박범계 의원이 첫 번째 공식 출마 선언을 했죠. 오늘 직접 그 출마의 변, 또 민주당 그 당 안팎의 현안들에 대해서 어떤 생각하고 계신지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범계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 대표에 도전하시는 거 맞죠? 어제 선언을 했고 반응도 뜨겁고 좋습니다. 최고위원 도전이 아니신 거죠, 그러니까? 당 대표 출마 선언입니다. 네,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는지 아시죠? 왜 재선이기 때문에요? 네, 아무래도 당 대표는 뭐 지금 4선, 5선, 뭐 심지어 7선 의원까지 지금 거론되는데 재선께서 당 대표의 도전 맞습니까? 네, 그게 곧 혁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아, 네. 계속 말씀하시죠. 당 대표 출마의 변, 혁신의 길이란. 네. 유능한 혁신가라고 자임합니다. 예. 제가 공정한 돌풍을 일으키는 전당대회여야만이 민주당이 국민들로부터 또 당원들로부터 기대와 시선을 모아갈 수 있습니다. 예. 지루한 정당이 되면 정말로 우리는 지방선거 압승해서 국민들로부터 어쩌면 외면당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공정한 돌풍을 일으키겠다? 네. 거기서 공정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인 이유가 뭐죠? 돌풍을 일으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을 동원하는 방법도 있고 돈을 많이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예. 저는 지금 뭐 단일화니 뭐니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거와 관계없이 제 능력과 자질과 그리고 제 도덕성과 정의감으로 정말로 공정하게 경쟁해서 공정하게 컷오프를 통과하고 공정하게 당대표가 되겠다는 그러한 돌풍의 의미입니다. 네. 본인 스스로를 유능한 혁신가라고 자칭하셨는데 그 근거는요? 저는 판사 출신의 그렇죠. 노무현 대통령님을 많은 분들이 만들었지만 저도 큰 기여를 했고요. 예. 참여정부 원년에 민정 2비서관, 법무비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선 국회의원으로서 입법, 행정, 사법을 다 경험한 거의 유일한 국회의원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또 지난 1년 동안 최고위원 또 수석 대변인으로서 우리 당이 집권하고 지방선거 압승을 할 당시에 모든 것을 지켜본 거의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대표가 되시면 당을 어떻게 혁신하실 계획인가요? 공정한 혁신인데요. 메시지의 과잉이란 말 동의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당은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 수석대변인, 원내대변인 등등등등 메시지만 난무하고 과잉입니다. 네. 당은 메시지로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당은 정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당 자체가 하나의 완벽한 한국 사회의 거대한 싱크탱크가 돼야 됩니다. 예.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을 정말로 완전하게 개편해서 제1의 컨트롤 타워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두 번째는 새로운 스타들 그리고 차세대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러한 지도자들을 양성해내야 됩니다. 전당대회가 2년마다 한 번씩 치러지는데 그 지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중간 선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목 최고위원, 청년목 최고위원, 또 노인목 최고위원을 중간 선거의 의미로 당대표 임기 1년 때 휴스케 방식, 네트워크 방식 등에 의해서 정말로 저 당이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역동적으로 움직인다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정책 정당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새로운 스타들이 역동적으로 충원되는 그런 당으로 만들겠다. 이 말씀이네요. 네,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역시 누가 가장 공정해 보이십니까?라고 물으면 저 박범계라고 아마 많은 분들이 지칭하실 겁니다. 공정함이라는 것은 돌아오는 2020년 총선의 공천룰을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총선 전 1년 전에 만들어야 되고 그 공천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봐도 정말로 이의를 달지 않는 완벽한 공정성이 담보돼야 됩니다. 그것을 해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뭐 거론되는 당대표 출마 예상자들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죠? 네. 대부분 나오실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10명 안쪽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어쩌면 제가 가장 먼저 출마 선언을 했고 공약도 발표하고 뭐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만 3위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쩌면 더 줄어들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근데 이제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자꾸 조금씩 늦어지는 이유가 뭐 계파 간의 사전 단일화 움직임 이런 얘기들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친소관계에 의해서 과거 개념의 친문 의원들이 계셨죠. 네. 친문 인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의 탄생과 정부의 출범 그리고 1년 동안에 참 빛나는 치적을 통해서 국민들의 칭송과 지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50%의 지지를 갖고 있지요. 어느 의원님을 붙들고서 문재인 대통령을 싫어하십니까? 지지 안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완강하게 고개를 아니라고 할 겁니다. 아무도 없겠죠.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친문이니 비문이니 나누는 것 자체가 그것은 도움이 되는 정치, 플러스의 정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단일화라든지 또는 친문을 이렇게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자칫 저희 당에 가야 될 혁신의 길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전 단일화 이런 건 반대한다 이 말씀이군요. 물론입니다. 그 부엉이 모임이라고 있잖아요. 네네. 거기 소속은 아니시죠? 아니요, 부엉이 모임에 소속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네. 지금 해산하시겠다, 뭐 일단 활동을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 눈높이로 모든 것은 판단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패권을 추구하지 않은 것도 사실이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당에 계실 때 분열상 여러 가지 위기 요소들이 있었고 그때 참 빛나게 노력하고 지켜드린 의원들의 그 노력은 평가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집권 이후에 이렇게 부엉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또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민망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고 국민의 눈높이에서는 그것이 진실이든 오해든 어쨌든 많이 불편해하시기 때문에 해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최근에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보면 정의당의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갔고요. 네네. 그걸 이제 정치 분석가나 이런 분들이 해석하기를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던 분들 가운데 일부 특히 노동이나 경제 문제 같은 데 있어서의 정부의 개혁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실망감을 갖고 정의당 쪽으로 간다. 이런 해석들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조금 저는 분석이 좀 다른데요. 어찌됐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조금 떨어졌고 당 지지율도 조금 떨어진 건 맞습니다. 워낙 지방선거라는 선거에서 압승을 한 그 후과라고 보여지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생과 경제 이런 측면에서 다소간의 어떤 실망감을 준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당이 바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메시지가 아니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 대통령께서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전략을 만들고 세워야 되겠는 것이 바로 당이 해야 될 일입니다. 지루한 정당으로는 안정적인 관리나 뭐 이런 것을 얘기하고서는 절대로 국민들의 눈, 당원들의 눈을 저희 민주당에 이렇게 박아놓지를 고정시키지를 못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추미애 대표 체제에서 물론 뭐 집권 1년 차라고 하는 특성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청와대가 모든 걸 주도하고 당은 그냥 이렇게 좀 옆에서 따라가는 그런 모양새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의하십니까? 그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은 가만히 있질 않았습니다. 물론 움직였고 승리를 이뤄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메시지 중심이었기 때문에 깊이와 울림에 있어서는 차이가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러니까 새로운 당청 관계는 정책을 당이 이끌어간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대안을 제시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고요. 좋은 성과 있길 기대하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당대표 출마의 변 들어봤습니다.